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까마귀 눈비 맞아 라고 하는 시조와 들판이 적막하다는 시를 같이 살펴 읽었습니다. 이 두 시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학습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게 문제로 나올지도 정리를 좀 해보고 소단원 종합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읽어내는지 확인하는 시간까지 거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11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까마귀 눈비 맞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까마귀 눈비 맞아의 경우에는요. 옛날 시조인 고 시조고요. 그리고 평시조다.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시조의 형식을 갖추어 쓴 형태의 시조를 가리킵니다. 제재는 까마귀와 야광명월이고요. 주제는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자, 상징적 소재인 뭐와 뭐가 쓰였지? 까마귀와 야광명월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이것이 서로 대비되면서 주제의식을 전달해주고 있구나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대상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올 테니까. 이 두 대상에 대해서 시대, 사회, 문화적인 배경 연결하여 그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 서리법을 써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게 종장 부분에 있잖아요. 임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라고 한 태도를 물어보는 형태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는 어떻게 흘러갔나요? 초장 부분에 흰 듯 보이지만 검은 까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고요. 중장 부분에서는 밝게 밤에도 빛나고 있는 야광 명월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향한 변치 않은 마음을 종장 부분에 보여주며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흐름을 지니고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우리 두 번째 시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시도 정리를 좀 해볼까? 갈래는 현대시이고요. 제재는 들판과 메뚜기입니다. 주제는 적막한 들판에서 깨닫게 된 생태계의 위기. 들판이 적막하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잖아요. 자,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과 적막함이 서로 대비가 되는 게 일연에 발생하고 있었고요. 앞부분에서는 가을 들판의 밝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였고, 그런데 적막하다라고 하면서 뒷부분에서는 적막해진 생태계의 위기가 닥쳐있는 현실의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쉼표나 주표, 느낌표, 말 줄임표 등등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 시간 정리해 드렸고요.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강조될 수 있겠구나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는 어떻게 흘러갔나요? 1연에서는 들판이 눈부시다. 그런데 적막하다. 라고 대비를 시키고 있었고요. 2연에서는 생명의 황금 고리가 끊어졌나니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잘 전달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각 시의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단원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연결시켜 나가며 읽어보면서 시인이 왜 이 시를 창작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부분들을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까마귀 눈비마저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소재, 중요 소재인 야광명월과 까마귀라는 소재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을 것이고, 야광명월은 밤에도 밝게 빛나는 긍정적인 이미지, 까마귀는 흰 듯하지만 검은 대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가 창작된 배경은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었었고요. 이 현실에 대해서 화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구나.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과 또 시의 마지막 종장 부분을 통해서 시인의 창작 의도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의 마지막 부분은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라고 물어보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서리법 사용하면서 단종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다짐하고 있었구나. 충성심을 다짐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포인트. 이거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 없는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소재의 상징적 의미는 뒤에 설명 또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시인의 창작 의도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들판이 적막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 풍요로운 가을 들판의 긍정적 이미지를 하지만 메뚜기가 없는 적막한 들판의 모습을 대비를 시키면서 생명체들 사이의 유기적 연결이 파괴된 현실을 반영하여 시를 창작했습니다. 이 현실은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시인이 생명의 황금 고리가 끊어졌느니 라고 끝을 맺고 있었잖아. 바로 생태계가 파괴된 현실에 대해 문제가 있어 라고 인식하고 있는 태도, 또 지금 걱정스러워 라고 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떠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어떤 창작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연결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뒤에 학습 활동에도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 방법들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까마귀 눈비마자에선 상징적 소재가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해서 우선 상징 두 가지 소재, 까마귀와 야광명월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까마귀라고 하는 건 흰 듯하지만 검은 대상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신의 무리들, 세조의 편에 서서 세조의 왕위 찬탈에 찬성하고 있는 무리들을 가리킬 겁니다. 야광명월은 단종 복위를 위해 힘썼었던 충신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두 대상은 대비가 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두움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처한 부정적인 현실, 바로 세조가 왕위 찬탈을 하고 있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 임향한 일편단심이 변치 않을 것이야 라고 표현하면서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임은 바로 단종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조되는 소재가 쓰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까마귀라는 간신과 야광명월이라고 하는 충신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단지 간신, 충신으로만 기억하지 마세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연결시켜 쓸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리법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어두우랴, 변할 줄이 있으랴와 같이 중장과 종장 부분에 서리법이 사용되면서 화자가 지니고 있는 의지를 강조했어. 변치 않을 충성심을 강조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표현 방법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상징적 소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꼭 챙겨 두셔야 되겠네요. 자, 들판이 적막하다 같은 경우에는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과 적막함이 일연 부분에 대비가 되면서 대조법이 쓰였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의 두 시의 공통점은 대조법의 사용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영탄법도 쓰였는데요. 아, 오, 느낌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부정적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를 강조하여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영탄법은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유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유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지? 부분의 속성을 들어 전체를 대표하는 걸 대유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메뚜기라고 하는 대상, 그러니까 메뚜기만 사라져서 안타깝다는 것이 아니야. 메뚜기와 같은 생명체들이 사라진 현실이 적막하게 느껴져 라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뚜기라는 부분의 속성으로 생명체 전체를 대표하고 있으므로 대유법이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략법. 황금 고리가 끊어져 는이 점점점점 끊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끝맺음을 생략하다 보니까 여운이 발생할 것이다. 말줄임표의 사용의 효과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들판이 적막하다 같은 경우엔 다양한 문장 보호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문장 보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학습 활동의 내용을 통해서 각 시들의 중요한 지점들을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미리 점검을 해보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꼭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까마귀 눈비마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자. 초장 부분엔 까마귀가 흰 듯 검더라. 중장 부분의 야광명월은 밤이 되더라도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시기라 하더라도 계속 밝게 빛나는 충성심을 지니고 있더라. 임양한 마음은 변치 않더라, 변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조다 보니까 그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점검해보는 문항이 나와 있네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들판이 적막하다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 이 시에 어떤 계절이 나타나고 있나요?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지만 들판이 적막한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들판과 익는 벼와 같이 긍정적인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런데 들판이 적막하더라. 자, 화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들판이 적막하다. 들판이 적막해 불길해요. 불길하게 느끼는 고요가 있죠. 생명의 황금 고리가 끊어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판이 적막하다라고 하는 시는요. 우리가 흔히 보는 시의 주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 대부분은 내가 사랑한 사람과 헤어졌어. 함께 있어 즐거워.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한다면 이 시는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느낄 수 있으니까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반드시 챙겨두시고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자, 여긴 별표를 좀 달아볼까요? 너무 중요해. 별표. 다음은 까마귀 눈비마자가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에 관한 글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시인이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55년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왕이 된다. 이 사람이 곧 세조이다. 이때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한 이들도 있었지만 바로 까마귀와 같은 대상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박팽년은 이 시조를 쓴 사람은 후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왕위 찬탈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야광명월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성산문 등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치게 됐네요.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 혹독한 고문에 시달리게 되고요. 박팽년은 세조의 회유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맞서다가 결국 옥에서 죽게 됩니다. 일편단심이 진짜 변치 않았네요. 그치? 그래서 박팽년이 얼마나 훌륭한 신하였으면 고문을 하면서까지 회유에서 자신의 신하로 삼고 싶었겠어. 하지만 이 박팽년은 자신이 단종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시인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까마귀와 야광명월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앞에서 정리했지만 다시 읽어볼게. 까마귀는 세조의 편에 선 사람들,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한 사람들, 간신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야광명월은 박팽년, 성산문 등과 같이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사람들, 충성심을 지닌 사람들, 바로 충신들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상징적 소재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문제 볼까? 가에서 임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시인이 이 시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로 창작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임은 단종인 것 같아요. 시인은 단종을 향한 자신의 마음, 충성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작품의 주제의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작가가 왜 이 글을 썼느냐라고 하는 게 작품의 주제의식이구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 단종을 의미하는 것 같아. 시인은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는 절대 따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야광 명월이 밤에도 밝게 빛나는 것처럼 단종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어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 라고 한 이런 부분들은 다 주제의식과 관련된 부분이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중요한 건 세트로 기억해야 돼. 바로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이 배경이 각각 작품 속에 어떤 소재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창작 의도까지 연결하여서 작품의 주제의식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나 좋아하니까요. 넘어가 볼까? 들판이 적막하다가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보고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볼게. 되게 중요한 문제겠지? 얘도 별표 치고 시작할까? 다음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연의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들판의 맥두기는 왜 없어졌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불길한 고요라고 했을까? 메뚜기가 사라진 이유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하여서 농민들이 농약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것은 메뚜기만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적막한 들판이 불길하다고 느꼈겠지. 그렇죠? 자, 생명의 황금고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명의 황금고리는 생명체 사이의 유기적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곧 생태계의 조화를 의미하고 있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화를 생명의 황금고리라는 시어를 통해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황금고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생태계의 유기적인 연결이 파괴되었어. 그 조화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어 라고 하는 걸 전달하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행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가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이 사회 문화적인 배경일 것이다. 또 생태계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시의 배경이 되겠구나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이 사회 문화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서 결국 작품을 왜 썼을까? 작품의 주제의식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채워보세요. 적막한 들판에서 깨달은 생태계의 위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생태계가 자연이 파괴된 것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쓰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들판이 적막하다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나온 두 문제가 모두 어떤 거야? 시에 담겨있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통하여 시의 의미를 해석해보는 것이잖아. 이건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로 꼭 나올 거예요. 반드시 학습활동 내용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까마귀 눈비맞아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를 정리를 해보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과연 오늘날에도 중요하다라고 느끼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좀 적절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화자의 삶의 신념은, 태도는 자신의 신념은 끝까지 지키려고 해. 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지금 나와 있는 예시 답안들을 보면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살아가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요새는 이런 확고한 신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그러한 삶을 반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신념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가족들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신념을 지키려고 하다가 희생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한 임금만을 섬기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잖아. 우리 지금 뭐 한 대통령만 끝까지 섬길 거야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 문화적 태도와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존재해. 하지만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이 태도, 마음가짐의 경우는 굉장히 우수하구나, 멋지구나 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들판이 적막하다가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들판이 적막하다와 같은 사회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고 남은 음식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기도 해. 또 자동차 때문에 점점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를 창작해 봐라 라고 연결해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는 것. 다만 지금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볼 때 각각 학생들의 감상과 반응은 어떠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가시의 경우 화자가 신념을 지키는 태도가 옳아, 틀려 이렇게 하는 이 부분에서 옳지 않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 옳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가능은 해. 근데 그 근거가 정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풀고 나서 저랑 같이 맞춰야 하는 거 아시죠? 학습활동 응용 문제가 옆에 딸려 있고요. 그리고 소단원 종합 문제까지 같이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문항을 다 푸신 다음에 강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제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저만 실력이 쌓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실력이 쌓여야 되니까 꼭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풀고 나랑 같이 맞춰보자고. 그렇죠? 1번부터 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사음보에 율격 지니는 게 시조의 특성이죠. 한 행을 4번씩 끊어 읽는 것. 2번 상징적 시어인 까마귀, 야광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에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지는 게 시조의 특성 중에 하나죠. 4번에 두 소재, 까마귀와 야광명어를 대비하여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네요. 답은 5번이야.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서 단정적 어조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 한다, 뭐뭐이다 이렇게 쓰는 게 단정적 어조인데 이 시에서는 서리법 사용하고 있잖아. 따라서 단정적 어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은 5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2번입니다. 가에 쓰인 시어나 식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초장의 까마귀는 본래 검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더라. 검은 대상이라서 부정적인 대상. 이번에 중장의 야광명월은 밤에도 왕위를 찬탈하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충성심을 지니고 있는 대상을 의미할 거고요. 3번의 중장의 밤은 긍정적 현실이 아니라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이기 때문에 3번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에 까마귀와 야광명월은 의미상 대조가 된다, 대비가 된다라는 것 공부하고 왔어요. 5번에 종장의 일편단심은 임을 향하는 변치 않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까?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1번,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고 공간적 배경은 농촌일 거예요. 3번에 화자는 들판에서 적막함을 느끼고 있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 4번에 화자는 들판의 고요함을 불길하게 느끼고 있어. 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번에 화자는 수확을 끝낸 가을의 빈 들판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요. 익은 벼로 가득 차 있는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메뚜기가 없는 거야. 생명체가 보이지 않아요. 라는 것 때문에 들판이 적막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가에 기역과 니은을 상징하는 시어를 각각 써보자.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했었던 사람들 누구지? 어떤 대상이지? 시에서 까마귀 맞나요? 자, 그렇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동조하지 않았던 대상들은 뭐로 나타나고 있었지? 야광, 명월.
어두운데도 빛나고 있는 달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5번을 봐볼까요?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까마귀는 세조와 단종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세조 편을 들고 있는 신하들을 가리키겠죠. 2번의 야광명월은 까마귀와 비슷한 속성이 아니라 대조되는 속성입니다. 3번의 밤은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밤은 세조가 단종을 몰아낸 왕위를 찬탈한 시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기라고 표현한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번에 밤인들 어두우랴는 부정적 현실에서 인간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니요. 밤인들 나의 마음은 변할 수 없다. 야광명월처럼 반짝반짝 임금을 향해 빛날 거야 라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 있겠는가는 부정적 상황 속에 있더라도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충성심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밤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기 속에서도 야광명월처럼 반짝반짝 빛나려고 하는 화자의 충성심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게 바로 까마귀 눈비 맞아였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연결하여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6번입니다. 가에서 화자가 전하려는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 바로 임은 야광명월 같은 존재, 아니 내가 야광명월 같을 거라고요. 2번, 임을 향한 충성심은 변함없을 거예요. 충성심에 대한 다짐을 나타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7번에 나가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떠올릴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와 관련된 질문이 아닌 거예요. 1번, 들판에서 메뚜기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야. 2번, 화자는 왜 적막한 들판이 불길하다고 했을까? 왜?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예측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3번에 메뚜기와 같은 해충의 피해를 어떻게 해결했어? 지금 메뚜기를 해충으로 여기면서 그가 사라진 게 잘 됐어 라고 하는 게 이 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 나에서 추론할 수 있는 농촌의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물었고요. 농촌이 어떻게 되었어? 농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이잖아요. 해서 답은 몇 번으로? 4번,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아이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를 고려하여서 나의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 친환경 농법을 우리 앞으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농사를 짓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2번, 이상은 실천을 통해 우리 실천하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3번, 생태계 파괴는 심각한 문제이다. 네, 3번이 답이야. 여러분들 1번을 가게 되면 비약이거든? 비약이라는 게 논리적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생태계가 파괴된 현실만 나타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라고 한 내용까지 담겨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1번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자, 4번에 농촌의 현실에 관심, 농촌이 현실이 어떠한데 그거에 관심 가져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것도 너무 두루뭉술하고 비약이에요. 5번 무분별하게일 텐데 오타인 것 같아요. 자연을 개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 교재엔 부분별하게로 나와 있어가지고 무분별하게라고 찾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자연을 개발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 지금 자연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나와 있지만 우리 환경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하는 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오답으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정 선택지 되게 많이 쓸 거야. 근데 환경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이 환경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게 시의 전체의 내용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이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겨. 생태계가 위기가 왔어. 그걸 안타깝게 여겨. 걱정스러워 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기억합시다. 10번 볼게요. 가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시역 길이를 묶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밤, 2번에 까마귀, 뭐 눈비 이런 아이들 다 빼야 될 것 같고요.
5번의 야광명월과 일편단심이라고 한 시어가 바로 야광명월, 밤인데도 밝게 빛나요. 일편단심 변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화자가 임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답은 5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0번 문제도 뭐예요? 상징적 시어를 물어보는 문제잖아. 반복되잖아. 왜? 중요해서. 11번입니다. 다음은 독자가 오늘날의 삶과 관련하여서 가를 감상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써보자. 뭐뭐 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는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상황과는 맞지가 않아.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는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 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이 화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임금, 한 명의 임금만 섬기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게 이 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나를 읽고 학생들이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농촌의 인구를 늘리자? 이것도 비약이 되겠지, 그치? 생태계 파괴를 이야기한다니까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가 되도록 생태 통로를 충분히 늘려야 될 거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생태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될 거야. 미세 플라스틱도 환경을 파괴하니까 잘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겠어. 음식물 쓰레기도 환경을 파괴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겠어. 등등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어는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합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3번이에요. 학생들이 시조를 창작하면서 고려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고요. 1번, 종장의 첫 구는 3음절로 시작해야 돼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조는 종장의 첫 음보, 첫 구가 3음절로 시작된다. 첫 음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3음절로 고정되는 게 특성입니다. 2번에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서 문장을 다듬어야 된다. 왜? 시조는 정형시이기 때문에. 3번, 3음보의 규칙적인 운율? 아니요. 4음보라니까요. 답은 몇 번? 4번. 3장 6구라고 하는 기본적 형식을 되도록 벗어나지 말아야 돼. 왜? 시조는 정형시이기 때문에.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글자 수는 3글자, 4글자 혹은 4글자, 4글자. 3, 4조, 4조로 배열한다라는 시조의 규칙성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풀어보았으니까 종합 문제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요. 가와 나는 각각 우리 앞에서 본 두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럼 이 시를 가지고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와 나에서 화자가 자신이 처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1번에 가와 나 모두 긍정적이다 라고 했지만 아니야. 가의 경우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시기, 밤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요. 나의 경우에도 눈부신 것 천지이긴 하지만 그런데 들판이 적막하다라고 하여서 불길한 고요가 있고 생태계를 연결해야 되는 그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으로 골라낼게요. 자,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학습활동에서 읽고 온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 부분을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합시다. 1번, 까마귀는 단종의 폐위를 반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단종이 폐위되는 걸 찬성하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것에 대해 동조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따라서 1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2번에 야광명월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킬 거예요. 3번 밤은 세조가 왕위에 오른 상황을 가리키는 걸 거야. 그래서 세조가 왕위를 빼앗은 그 시기를 가리킬 거예요. 4번 임은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을 가리킬 것이고 가의 시에서는 이 단종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을 노래하고 있는 박팽년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까요? 가에 담겨있는 화자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
이미 야광명월 같은 거 아니라니까 아까 학습활동에서 풀고 왔었죠. 2번 까마귀는 야광명월을 소유하려고 하나요? 아니요. 이런 내용 아예 없었어요. 3번 야광명월도 어두움 극복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밤이어도 어둡지 않다라는 걸 어두우랴라고 서리법 사용하고 있었잖아. 4번 까마귀는 쉽게 변하지 않은 절개를 지닌 것이 아니라 쉽게 변하죠. 세조에게 붙어버렸으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언제나 임에게 야광명월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자, 4번 볼게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시의 끝맺음을 생략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대. 네, 생명의 황금 고리가 끊어졌느니 점점점점. 그치? 2번, 그런 데를 통해 시간의 변화? 아니요.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들판에 대해 화자가 생각하는 바가 달라졌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앞에 익은 벼에 가을 햇볕에 공기에 눈부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런데 해서 지금 인식이 바뀌었어. 들판이 적막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감탐사, 오 이런 거 사용되면서 화자의 감정 강조될 수 있겠죠. 영탄법은 감정의 강조. 4번 메뚜기로 생명체 전체를 대표하여 비유하는 대유법 쓰였고요. 5번에 느낌표를 사용하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을 거야. 강하게 나타낼 수 있을 테니까. 따라서 답은 2번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의 현실 인식이 변화했구나. 자, 5번이에요. 나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계 깊은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다문화 출생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2번, 너무 많은 농약병들 버릴 장소가 없을 만큼 농약이 많이 사용되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연결 가능이잖아. 따라서 2번. 일손 부족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어. 농산물이 잘 거래되고 있는 게 뭐가 나쁜 건가요? 5번에 김장철 채소 쓰레기를 특별 수거해 갈 거래. 그래서 김장철에 채소 쓰레기가 나면 우리가 걷어갈게. 이건 생태계 파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6번입니다. 나에서 화자가 기억과 같이 표현한 까닭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은 이 불길한 고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1연에 메뚜기가 없다의 의미와 관련지어 쓸 것이란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불길한 고요라고 한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지금 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사라진 이유가 뭐니? 바로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치?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메뚜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들판이 적막한 거 아니니? 따라서 이 지점을 가지고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내용까지 연결시킨다면 6번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써볼까? 생태계가 파괴되어 메뚜기가 들판에 사라진 적막한 상황을 불길하다고 인식하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시의 주제의식은 좀 생소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에서도 함정에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지점은 생태계 파괴를 안타깝게 여기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 바로 어떤 거였지? 사회 문화적인 배경. 또 가의 경우는 상징적 소재의 의미, 나의 경우에도 물론 소재의 의미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화자가 각각 어떠한 인식,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어떤 식구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운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